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어느 한 정치인이 21대 국회 임기 기간 동안 벌인 해외 순방 기록입니다. 2020년 9월 26일에서 10월 3일 스웨덴 독일 방문, 경비로 무려 3억 6천만 원을 사용했고 물론 이 비용은 세금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에서 11월 4일 베트남 방문, 2021년 2월 9일에서 2월 17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방문, 부인과 동행했으며 귀국 시 코로나 검사를 위해 호텔 스위트룸을 요구하는데요. 아주 가관도 아니죠. 2021년 3월 31일에서 4월 8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방문, 2021년 5월 22일에서 5월 30일 러시아 체코 방문, 경비로 4억 4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21년 7월 3일에서 7월 12일 그리스, 이탈리아 방문, 2021년 8월 13일에서 8월 21일 터키, 아제르바이잔 방문, 2020년 6월 임기를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병석의 해외 순방 이력입니다. 국회의장 15개월 동안 벌인 해외 순방은 무려 7회, 일수로는 60일, 비용은 대략 20여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인 박병석 의장의 해외 순방, 뭘 위한 해외 순방이었을까요? 그 성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데요. 국비를 무려 20억 원을 사용해가며 강행한 해외 순방,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협치 타령을 하시는 분이 여야 간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유유자적으로 외유성 해외 순방만을 일삼았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협치 괴물에 이은 해외 순방 요괴의 탄생인 거죠. 박 의장 6박 9일간의 터키, 아제르바이잔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위기 상황에서 해외 순방이 맞은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장 지난해 6월 취임했죠. 스웨덴과 독일을 시작으로 7번의 순방을 떠나 1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의원 외교였습니다. 해외 순방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양국 협력관계 심화, 원전 수주 지원, 교민 안전당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국회 사무처는 자평하는데요. 예. 성과가 추상적이다 보니 실제로는 외유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스웨덴, 독일 방문 때는요. 6박 8일에 3억 6천만 원, 러시아 체코 방문 때는 7박 9일에 4억 4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네. 7차례를 모두 더하면 20억 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일 오마이뉴스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경선 투표 일정이 시작된 이후 첫 토론인데다 처음으로 1대1 매치 방식으로 진행돼 치열한 검증전이 펼쳐졌는데요. 15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양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25조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철회하고 달리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난번에 제가 MBC 대전 MBC 토론할 때도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로부터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1위 후보 아닙니까?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세요. 자, 후보님, 이거는 후보님과 저의 개인적 토론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세요.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저보고 대답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 대답 안 하시거든요. 저한테 지금 계속 공격한 핵심이 왜 부자한테도 지원하냐 였는데 왜 이 씨앗 통장 그 아동수당 1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본인의 주장은 똑같은데 문제가 없고 저의 주장은 똑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지적하며 조세 감면 축소로 25조를 마련하겠다는데 이건 사실상 증세라며
25조 원을 어떻게 증세하겠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이 지사가 답변을 회피하자 전 전 총리는 제 질문부터 답하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난 토론 때도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안 하더라. 변호사 수임료 문제에 대해서라며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아니냐, 1위 후보답게 확실히 하세요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정 후보님과 저의 개인적 토론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신다. 그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도 씨앗 통장, 아동수당 재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다고 받아쳤는데요. 정세균 후보도 이낙연 후보와 같이 정책이 없는 비판만 이어갔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백미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촌철 살인의 질문들이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역시나 노련한 정치인답게 요리조리 피해 나갔습니다. 어제부터 충청권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며칠 전 이낙연 후보님에 대한 이 충청인의 지지 선언이 잇따라 있었어요. 우선 충북 지역 지방의원들 74명이 지지 선언했는데 그 후에 일부 의원들께서 이낙연 지지 명단에 포함된 게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건 명의 도용이고요. 또 여론을 왜곡할 소지도 있죠.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여기에 좀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25일 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충청인 그 108인이 이낙연 후보께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후보다라는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 단체의 대표가 바로 장경동 목사이신데요. 이분의 은행을 보니까 뭐 전광훈 목사하고 의형제 지간이다 이렇게 세간에 알려져 있고요. 이분은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도 주장했던 분이고요. 또 2010년에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2천만 명을 죽이자 이런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분까지 후보님을 지지하는 것인지 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고요. 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네네. 그러면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 지지 선언의 좀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지지하는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단호하게 좀 입장을 밝히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지지 선언문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분들을 만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요. 네. 네. 최승혜 동양대 총장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승혜 전 총장은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또 고맙다고 사람을 보내왔더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일부 언론에 공개도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작 후보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없습니다. 오늘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당사자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매체에 보도된 바가 있죠. 사실과 다르고 조카 앞에서 허황된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보께서는 문제 발언을 한 그 총장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놔두고요.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 고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사실 그 녹취에 입각해서 보도를 한 것이니까 언론사를 고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문제의 발언을 한 최승혜 총장을 고소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그 발언자가 입장을 발표했고 본인의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 매체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뭐 앞뒤 맥락상 이분이 또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만약에 조국을 쳤다는 최승혜 총장의 말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에게 크다란 상처를 주고 있겠죠. 그렇다면 후보와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 전 총장을 고소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추 전 장관의 질문 공세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는 등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며 우문무답으로 난처한 상황을 피해 나갔습니다. 흡사 버꾸라지 우병우와 기름장어 반기문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까지 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지지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명의도용이고 여론 왜곡의 소지가 있는 명백한 불법이 의심되는 사안인데도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인이 자행하고 있는 언론의 재갈 물리기가 당연한 일이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수준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요. 언론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최성해 총장과 관련된 마지막 그의 대답이 최악이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까지 소환해 조 전 장관도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을 표시한 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미 승부가 끝난 것 같기 때문인데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